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아파트 분양 소식 전해드립니다. 용전근린공원 내에 있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펼쳐지는 엘리프 송촌더 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엘리프 송촌더 파크는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개인의 토지를 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안 됐었는데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의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0년 7월 달에 이제 일몰제가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으로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소개해드리는 용전근린공원 내 엘리프 송촌더 파크하고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업, 여기는 하나건설이 맡게 됐죠. 그리고 문화동의 문화공원도 이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이제 사업이 펼쳐지게 됐는데 최고 처음으로 이제 엘리프 송촌더 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룡건설이 대전에서는 가장 큰 건설업체인데요. 이제까지는 리슈빌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엘리프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갖고 앞으로는 이렇게 엘리프라는 이제 브랜드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전 외에는, 대전은 엘리프가 처음이고요. 세종에서는 두 군데가 벌써 있고, 경기도 화성에서도 한번 엘리프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28층으로 지어집니다. 총 799세대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 여기 중대형 세대죠. 5구가 없습니다. 84부터 112제곱미터까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약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19일날 특별공급, 20일날 1순위, 해당 지역 1순위다 보니까 이날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더스시티 오블락과 같은 시간에 분양이 됩니다. 물론 당첨자 발표 날이 하루 틀리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두 단지를 비교해 보자고 한다면 엘리프 송촌더 파크 같은 경우는 민영, 리더스시티 같은 경우는 공공이죠. 민영과 공영이라는 차이, 그리고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리더스시티와 다르게 중대형 평형으로 엘리프 송촌더 파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경우는 리더스시티가 2000세대가 넘는 반면 엘리프 송촌더 같은 경우는 799세대니까 세대수의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두 개 다 계룡건설에서 시행한다는 게 좀 특이사항이고요. 두 군데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가점으로, 하나는 통장 점수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두 개 다 신청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게 유리한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공급 보시면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가 필요하고요. 소득 자산 요건은 특별공급만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하고 신혼 부분만 적용되는데, 리더스시티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 거의 대부분하고 일반 공급에서 소득 요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넣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그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호 이하에 있는 물건에서도 그 추첨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8호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제 75%, 25%가 추첨제입니다. 추첨제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분은 안 되시고요. 1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하시는 분들,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소유한 분만 이 추첨제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8호 초과는 훨씬 더 가점제가 30%에 불과하다 보니까 추첨제가 70%니까 점수에 상관없이 조금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갈아타기 하고자 하는 수요가 좀 꽤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 대덕구는 투기과열 지구는 아니지만 청약과열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1순위는 통장은 2년 세대주,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대전 타 구와 같다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에 소득 요건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자산은 3억 3천입니다. 50%는 100% 이하에서 20%는 140%, 30%는 초과 대상, 소득 요건에 초과되는 분들이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고요.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공과 민영이 틀립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70%가 월평균 소득 100%, 30%가 월평균 소득 130%에서 결정되고요.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소득 초과 대상자와 미혼인 1인 가구도 추첨에 포함되지만은 공공, 리더스시티 오블록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미혼은 생애 최초에 청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엘리프 송촌더 파크 스레스도 보시면요, 총
799세대가 분양됩니다. 8호 초과분이 꽤 많은 편이고요. 8호 초과가 대전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이후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가장 최근에 8호 초과분이 나왔던 게 2019년 3월 달에 대전 아이파크 시티 1, 2단지에서 8호 초과분이 나온 이후에 3년이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8호 초과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점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갈아탈 수 있는 수요가 일반적으로 기준주택을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엘리프 성촌더 파크 같은 경우가 이제 추첨제 물량이 70% 있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위한 수요는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추첨제로의 청약 인원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면요. 리더스 시티 오블럭과 같은 시기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84만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엘리프 송촌 같은 경우 84A가 4억 5,690만원입니다. 84A가 4억 200만원인 거에 비해서 약 5,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112제곱미터 43평형 같은 경우는 5억 7,800만원입니다. 인근의 선비마을 같은 경우 8호 추가 분량 전용 120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6억 초반에 호가가 나와 있다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평당가를 보시면요. 엘리프 송촌 20층 이상 평당가를 보시면 대부분 다 1,300만원대입니다. 1,300만원대고 가장 비싼 게 105 테라스 타입이고요. 1,390만원 정도의 평당 가격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스 시티가 평당가가 1,170만원이다 보니까 84 기준으로 이제 총액으로 5,500만원 차이 나고요. 2021년도 이후 대전 아파트 분양가의 확장 비용 보시면요. 엘리프 송촌 더 파크 4억 5,600만원보다 저렴했던 것을 보시면요. 000으로 하는 지금 리더스 시티 5블럭, 그리고 리더스 시티 4블럭,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 목동무화 일가 그랑데 드라스 어썸브릿지 이 정도가 엘리프 송촌더 파크보다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이었고요. 평당 가격으로 보시면 1,379만원입니다. 1,379만원과 비교해보면 00으로 하는 곳들 외,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에 분양했던 곳들이 이거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장 비용을 보시면 1,580만원으로 다른 곳들에 비해서 이제 500만원 이하로 좀 저렴하게 좀 결정이 됐고요. 대부분 확장 비용은 2021년도 이제 민영 아파트 분양한 곳 중에는 가장 저렴한 확장 비용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도 이후 대전 분양 최저 가점하고 경쟁률을 보시면요. 대전 하늘스체 엘센트로가 가장 높은 최저 가점을 보였습니다. 66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 보였고요. 당시의 경쟁률도 307대 1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해링턴 프레이스 휴리움이나 호반서밋 그랜드 센트럴 같은 경우 56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 보였고요. 35대 1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꽤 많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경쟁률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저 가점 같은 경우도 한 50점 중반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21년도 이후 아파트 당첨 최저 가점 보시면 이렇게 평균이 많이 낮아졌던 게 서대전 한국 아델리움 때문에 가장 낮아졌고요. 당시 10점이었습니다. 워낙 200세대 이하의 물량에다가 주상복합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현재는 주거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가점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평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 가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84를 원하시지만은 소득 기준이 안 돼서 공공을 분양받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엘리프 송촌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남동이나 남서로 지어지고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3, 4 라인 같은 경우, 그리고 108동, 109동 같은 경우는 이게 남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정남향에 가까운 배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105동, 106동, 107동 같은 경우는 남동과 남서로 이렇게 배치됩니다. 용정 근린 공원을 이제 이쪽 민간 사업자가 조성을 하다 보니까 뭐 숲세권도 숲세권이지만은 공원 뷰가 가능하고, 그리고 공원을 내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송춘동 엘리프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요, 특이하게 103동과 104동에 105 타입, 105 테라스 타입, 110 타입, 112 타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형이 틀리긴 하지만은 같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약간의 외관의 변형을 두어서 약간의 평수가 틀려진 것 외에는 거의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한 개 라인에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84 타입도 리더스 시티 오블록 같은 경우는 지구 주민이 거의 고층 대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고층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엘리프 송촌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천만 원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엘리프 송촌에서 보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넘어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뭐 커뮤니티는 요즘 뭐 다 좋다시피 여기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시면 84A 같은 경우는 101동, 102동, 104동 같은 경우는 남서향으로, 108동, 109동 같은 경우는 정남에 가까운 남동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4베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84B 타입을 보시면 여기도 103동, 105동, 106동, 107동 남서 타입입니다. 남서 타입으로 구성된 4베이고요. 84C와 비교해서 똑같은 모양입니다. 틀린 게 하나가 있다면 안방의 욕실 요 한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대부분 요즘 많이 건설되는 측이 이 중심부에다 2베이 타입을 많이 넣는데 이렇게 새롭게 4베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벽면 한쪽에 창문이 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프 송촌 더 파크의 유일한 2베이입니다. 84D 타입인데요. 보시면 가운데에 구성되어 있는데 큰 방과 거실이 남동으로, 작은 방 두 개가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리더스 시티 같은 경우에 북동으로 좀 보이는 84B 타입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105 타입입니다. 105 타입 276세대 굉장히 많고요. 4베이로 구성되어 있고 101, 102, 103 같은 경우는 거의 동남향에 가깝고 105, 106, 107은 남동과 남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4베이 타입이고요. 105 테라스는 거의 똑같습니다. 105하고 똑같은데 이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때문에 가격이 훌쩍 올라간 건데요. 이런 테라스가 그 가격의 가치를 할 건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103동과 104동의 외벽에는 이 테라스가 있는 층과 없는 층도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110은 마찬가지로 이 테라스가 나온 부분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이 되어서 평수가 약간 증가하게 보이고요. 112 같은 경우는 이 테라스 타입 있는 부분은 없지만은 이 작은 방 두 개가 이렇게 넓게 확장이 돼서 가장 큰 평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4베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들은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엘리프 송촌 더 파크의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보면 제가 대부분 대전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구역들에서 분양이 많았는데 현재는 이쪽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거의 없다 보니까 송촌동 선민마을 정도가 한 24, 5년 정도가 됐죠. 구성된 지 24, 5년 됐다 보니까 아직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기는 좀 빠른 시간이고요.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는 쪽에 세워진 엘리프 송촌 더 파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대양초는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3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트램 2호선 앞으로 2027년에 예정되어 있는 트램 2호선 같은 경우도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촌동 같은 경우가 이거 대중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트램 2호선과 2호선 지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교통 입지가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전 IC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대전 외로의 이동이 빠를 것 같고요. 대전 복합터미널로 인해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용하기 좀 도보로는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인근에서 송촌동에는 재개발 구역이 없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재개발 추진 구역이 재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인근의 가양동 5구역이나 성남동 1구역 그리고 도심주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양동 쪽에 재개발 구역도 꽤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덕구에서는 가장 주거 입지가 좋았던 곳이 송촌동이었습니다. 송촌동도 이제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새 아파트 거의 공급이 없었죠.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좀 갈아타기는 원하는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양초 통합구역입니다. 대양초 통합구역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신도가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지가 대양초로 다니는데요. 요게 이제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조금 더 대양초의 수준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인근 중학교 등록고 진학률 보시면요. 송촌중학교 같은 경우가 과학고 1명 보냈고 외고국제고 4명 보냈습니다. 대덕구 중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줬고요. 법동중 같은 경우도 외고국제고 1명,
매봉중 같은 경우가 외고 국제고 1명, 그리고 중리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 특목고 진학 인원이 없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 보겠습니다. 성촌동 선미마을 84 기준으로 4억 후반대 기록하고 지금은 그거보다 좀 빠져있는 상태고요. 전용으로 120제곱미터 이상들 되는 대형 평수들이 성촌동 선미마을 단지마다 다 있죠. 거의 대부분 있는데 지금 거래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확한 거래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한 120제곱미터가 6억 초반에 호가로 나와 있습니다. 성촌동 엘리프트 파크가 112제곱미터가 뭐 6억이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이 된다면 신축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 성촌동에 살고 있는 대형 평수를 살고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성촌동이 주변 상가들을 이용하거나 주변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엘리프 성촌 더 파크가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게 분명하긴 하지만은 조금 조용하게 좀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공원 주구가 나오는 곳들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좀 숲세권이라는 생각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리더스 시티 오블럭과 엘리프 성촌 더 파크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분양이 되다 보니까 좀 원하는 단지가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개 다 인기가 저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소역세권의 낮은 가격이 메리트고요. 이쪽은 좀 중형 단지이긴 하지만은 8호 초가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렇게 대전 분양 소식 하나 더 갖고 왔고요. 다음에는 재개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